안녕하세요. 신의진의 콕TV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수면과 울음에 대한 강의에 이어서 진짜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박은하 소장님하고 함께 할 건데요. 정말 댓글이 많이 달렸죠. 네. 선생님들 참 너무 힘드셨습니다. 답변 다 하시고. 네, 정말 교수님의 강의를 어머님들이 많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수면하고 울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공통된 것들을 정리해서 조금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문제일 것 같은데 아기가 자다가 너무 여러 번 깨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네. 지난 강의 기억나시죠? 네. 우선 100일 전까지, 저 3개월 전까지는 정상입니다. 아이가 뇌가 성숙되는 과정이라서 이제 우리가 수면에서 REM sleep, non-REM sleep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REM sleep이 이제 100일 정도 지나야지 밤중으로 이제 뒤로 밀리는 게 성숙되기 때문에 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뇌 발달상 3개월 이전까지는 당연히 자다가 여러 번 깨서 울고 뭘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3개월부터 이것이 조금씩 이제 밤에 잠으로 몰아지면서 6개월쯤 되면 약간 깨더라도 밤에 스스로 안 울고 스스로 잠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부모님들은 좀 기다려보시라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좀 수면 교육이나 또 수면 행동요법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이 참 많았나 보죠. 네. 깨는 문제랑 또 만만치 않게 잠투정, 그 자기 전에 계속 울고 짜고 이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그렇죠. 잠을 자주 깨는 거는 잠긴 잤는데 자꾸 깨서 우는 거고 네. 투정은 아예 잠들는 네.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3개월 이전 아기는 너무 정상이고요. 6개월쯤 되면 아이들이 잠도 이제 쑥 잘 자는데 우리가 잠투정이 정상 범주는 어떻고 또 너무 심하면 어떡하냐 기준이 있습니다. 잠을 재우기 위해서 다 준비했을 때 30분 정도가 지나기까지 울고 뗐으면 이것은 좀 걱정되는 잠투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6개월 지나기까지 계속 이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좀 달래줄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6개월이 지나거나 아니면 또 6개월 좀 전이라도 너무 잠투정이 심해서 부모님들의 이제 걱정거리에 원인이 된다면 원인이 뭘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좀 뭘로 생각하세요? 제일 애들이 찡얼거릴 때는 아플 때, 자기 몸이 아플 때인 것 같고요. 아니면 할머니네 집에 가서 잔다거나, 뭐 명절 때 아니면 이모, 뭐 삼촌 집에 가서 잔다거나 이런 낯선 환경에 가서 잘 때가 제일 많이 찡얼찡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거나 또 낯선 환경 어떻게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아이가 일시적으로 조절력이 떨어지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외엔 또 뭐가 있을까요? 기질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좀 굉장히 그 기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잠투정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아이들 중에 실제로 나중에 계속 24개월까지 지속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왜 조절장애라든가 또 발달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잠투정이 너무 오래 가는 경우는 기질적인 혹시 뇌 발달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또 있습니다. 뭘까요? 잠 문제는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죠. 외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하나 반드시 생각하실 게 부모의 미숙함, 네. 또 엄마하고의 애착관계. 이거 때문에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잠 문제, 많이 우는 문제는 자기 기술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애가 울면은 금방금방 너무 불안해하면서 계속 호호호 이러시면은 진짜 아이는 그렇게 습관이 들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가 안아주지 않거나 하면 잠을 안 자겠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아이를 다루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또 요즘에 아이를 기르기 힘드셔서 저기 시골 할머니 댁에 놔뒀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가 보겠다 데리고 왔을 때 당연히 그 엄마가 보는 상황이면 아이는 낯설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잖아요. 그런 애착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의 기술과 또 이 양육 환경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서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제일 많이 하셨던 질문들이 언제부터 혼자 재울 수 있나요?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리 박 소장님은 그 쌍둥이 아이를 언제부터 혼자 재우셨나요? 저는 혼자랑 다른 방 얘기죠. 네. 한 3살? 4살 정도였던
세돌? 네, 세돌은 만세돌은 지나서 재웠던 것 같아요. 저도 대충 그때쯤부터 아이가 말을 할 줄 알고 그때부터 많이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돌쯤 되면 저도 그때부터 시도를 하였으나 자꾸 이렇게 부모한테 쫓아오고 맞아요. 심지어 우리 둘째 아이는 5학년까지도 시험 때는 같이 자야 됩니다. 네. 덩치가 이만한 아이를 데리고 잤는데 비교적 우리는 좀 이렇게 너그러운 편이네요. 그럼요. 예. 사실 혼자 재우는 문제는 이거야말로 아이들의 어떤 발달의 이슈보다는 그 사회의 어떤 가치가 많은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훨씬 개인의 독립적인 자아 기능을 강조하는 서양에서는 아이가 웬만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방에서 재우는 쪽으로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정할 정도로. 또 반대로 우리 한국도 그렇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대부분이 돌 때까지는 데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라고 말은 못하고 저는 첫 번째는 결국은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주도권은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이 편한 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이 엄마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돌 때까지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경우엔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엄마가 데리고 주무셔도 되고 또 아니면 아이가 일정 시간 지나면 따로 자는 게 마음 편한 부모님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서 재우는 게 좋지 않을까. 따로 방에서 재우려면. 왜냐? 3개월쯤 지나야지 아이가 스스로 목을 가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어져 자더라도 이렇게 했다가 숨이 가쁘면 이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발달되는 것이 안전하겠죠. 유아 돌연사 증후군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재우시더라도 한 3개월 이후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면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면 교육 책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또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수면 교육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건지. 네. 제가 약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스쳐 지나가는 꼬마 환자들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어머님들이 좀 불안이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게 힘들다 보니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게 아이가 이제 잘 잘 때 같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이렇게 자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아이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정상일 수 있는데 어머니는 잠을 적게 잔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새 그 행동주의 중에서 아주 좀 이렇게 너무 강하게 아이를 구조화하는 그런 수면 교육을 하는 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3개월부터 했대요. 수면 교육을. 그러니까 울어도 안 가고 일부러. 그래서 같이 아버님도 같이 오셨는데 자기는 너무 애가 오니까 힘든데 부인이 책에는 그렇게 하면 애가 버릇든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울렸다고 가슴을 나중에 뜯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래가지고 아기가 불안 장애가 생긴 전 8개월짜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 수면 교육이 특히 그 교육 내용 중에서 그냥 교육이나 아니면은 마사지 해주고 환경 변화시켜주는 거는 괜찮은데 직접 아기가 울어도 안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정도의 행동요법까지 들어가려면 적어도 아기가 6개월은 지나야 하고 또 아이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너무 기질이 예민하고 이런 아이들 좀 더 천천히 하거나 부드럽게 조금씩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맞추면서 수면 교육을 하셔야지 책에 보고 갑자기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제 그 어린 환자들처럼 또 전문가를 찾아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면 교육은 아이에게 맞게 잘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교수님께서 울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지난번에 같이 해주셨는데 울음도 질문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운다고 자꾸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정말 울면 버릇이 나빠지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이제 우는 것도 역시 발달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우는 피크가 언제인가요? 한 6주까지입니다. 5 내지 6주.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일생에서 제일 많이 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상입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달래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울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천천히 달래주거나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이 운다고 이렇게 안아준 버릇 나쁘다 이 얘기 자체를 왜 하게 될까 하는 생각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부모님이 좀 편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버릇이 이 나이도 된다는 건지 생각하면 좀 아닐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자꾸 운다고 안아준 버릇 나쁘다보다는 왜 우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아이가 아직은 한참 울 나이인지 네. 그래서 우는 문제로 고민하시려면 6개월은 지나야 되지 않으실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초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많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 아기가 우는데 기저귀도 갈아줬고 먹을 것도 줬고 다 했는데도 네. 그래도 계속 울어서 정말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3개월까지는 정상. 그죠? 네. 일단은 그게 너무 중요한 거 아셔야 되고 네. 사실 아이들이 운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저는 유일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울고 조금 아파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젖어도 울고 그래서 일단 저는 부모들은 이유가 없이 운다고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애 입장에서는 울음으로 표현된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못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네. 심지어 저는 심심해서 또 논다고 생각합니다. 네. 놀아달라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나는 기저귀 괜찮아. 먹는 거 줬어. 아프지도 않아. 근데 왜 우니? 졸려서 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래도 이유 없는데 우리 아이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말 줄기차게 울어댄다. 그런 경우는 좀 신체적인 엄마도 모르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중이염 같은 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아니면 저는 그런 부모님들은 한번 관찰을 제대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기 쓰듯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언제 몇 시간 울었다. 치료나 중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꼬마의 어떻게 보면 울음 행동 분석이죠. 네. 그걸 하려면 그걸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 일주일치라도 모아서 혹시 전문가에게 오거나 아니면 육아의 신 앱에 네. 거기다가도 적을 수 있잖아요. 다이어리에다가. 네. 그래서 적어서 이걸 간직해서 전문가랑 상담을 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유를 모를 때는 분석하라. 적어라. 관찰해라. 네. 기록해라.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같이 전문가랑 의논해보자. 네. 저는 그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예. 이 정도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는 문제, 잠자는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잠자고 오는 문제들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은 정말 돌 이전에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초보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너무 힘들죠. 저희가 정말 좋은 내용으로 이분들을 많이 위로를 해주시는 방법은 너 힘들지 하고 안아주는 것보다 정확한 지식을 줘서 잘 대처하게끔 도와주고 네. 그래도 안 되면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시스템, 그런 육아 시스템이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는 과학입니다. 신의진의 콕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진료를 보시면서 그 만나는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면접 교섭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1년 채 안 될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니 당연히 법원에서는 친부모니까 하라 그러고 이제 허락을 해서 아이가 잠도 못 자고 우리가 수면하고 지금 우는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이의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입이 벌어진 거예요.